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6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 가서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기를 봤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대기시켜 두고 왼쪽에는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면서 일단 로테이션을 가동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브레넌 존슨을 넣고요, 오른쪽에 셉세비를 넣으면서 이렇게 셉세비, 솔랑키, 존슨 3톱을 내세운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왼쪽 윙어로 나온 존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제 감독이 얼마나 그동안 손흥민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브레넌 존슨도 이 녀석도 그동안 엔제 감독의 전술 덕에 골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오늘 브레넌 존슨의 경기력과 그리고 브레넌 존슨을 왼쪽 윙어로 투입한 엔제 감독의 토트넘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브레넌 존슨과 엔제 감독에게 토트넘 현지 팬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브레넌 존슨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6골을 넣으면서 일단 팀 내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 포함 21경기 출전해서 10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브레넌 존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브레넌 존슨을 찬양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존슨이 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찬을 받던 존슨을 원래 포지션이 아닌 왼쪽에 배치시키자 존슨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오늘 존슨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일단 존슨은 왼쪽에 투입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왼쪽에 투입되면서 이제 와이드 윙어로서 상대 수비를 벗기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존슨은 오늘 왼쪽에 투입되면서 일단 상대 수비가 붙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공을 뒤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존슨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슨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13분에도 존슨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는데 또 수비가 한 명 따라 붙자 이 존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로 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14분 드디어 크로스를 한번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최전방으로 셉세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존슨은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처럼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지금 이 선수가 다 알고 있었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막아버렸습니다. 존슨이 크로스를 이렇게 잘 휘어지게 들어가서 크로스를 넣어줬다면 셉세비가 받아서 뭐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존슨의 크로스 능력은 정말 쓰레기 같았습니다. 너무 쉽게 막히는 존슨의 크로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이제 같은 편 비수마에게도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수마가 공을 잡았을 때 일단 존슨이 프리찬스로 왼쪽 측면으로 침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비수마는 존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크로스를 올려버렸는데 이 크로스도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기회를 날리는 비수마였고, 그리고 존슨이 얼마나 왼쪽 측면에서 토트넘 선수단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번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전반 마지막 장면, 역습 장면에서 엄청난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존슨은 이렇게 토트넘이 공을 뺏어서 역습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전반 종료 직전에 마지막에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존슨은 이렇게 기본적인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패스 미스로 들어가면서 파페사르가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공을 잡아버리면서 역습 상황에서 공을 놓쳐버린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존슨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기 전에 존슨은 왼쪽 측면에서 한번 치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그냥 상대 수비에게 그냥 너무 쉽게 막혀버렸습니다. 존슨은 왼쪽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패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 팀 동료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3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미친 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존스는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서 골을 너무 많이 넣고 있다, 골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왼쪽에 들어가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존슨의 최악의 경기력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패스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존슨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존슨의 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은 스탯과 평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존슨은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뛰는 와이드 윙어로 왼쪽에서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후반에 드디어 오른쪽으로 변형을 했거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원래 자신의 포지션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존슨의 전반 스탯을 한번 살펴볼까요? 존슨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전반 평점이 6.2점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패스 정확도 62%로 이건 뭐 프로 선수가 아닌 것 같은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빵개, 기회 창출 빵개를 하면서 이 선수는 왼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소한 왼쪽에서 뛰게 되면은 최소한 2개와 뭐 3, 4개의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왼쪽에 넣으면서 일단은 패스 지원을 받지 못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스도 넣어주지 못하고 슈팅도 때릴 수 없는 존슨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요, 전반의 평점이 안 좋았습니다. 솔랑키 다음으로 평점이 안 좋은 존슨이었고, 그럼 존슨의 후반 평점과 스탯을 살펴볼까요? 후반에는 6.3점을 받았는데요. 종합 평점이고, 후반에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 이제 패스 정확도가 조금 올라갔고, 키 패스를 한번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존슨은 왼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이 어려운 왼쪽 자리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존슨은 패스 지원을 받지 못하면 슈팅도 한 개도 때릴 수 없는 선수라는 것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의 쓰레기 전술, 그리고 존슨을 왼쪽에 넣어버리자 존슨도 죽어버리는 이 상황이 포착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레비를 욕하는 토트넘 팬이 나타났습니다. 레비 꺼져 라고 말하는 팬이 있었고요. 애닉하고 레비 꺼져 라고 일단은 보드진을 욕하는 토트넘 현지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이런 경기력의 불일치는 엔제 감독의 때문이 아니라 엔제 감독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지 못한 보드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인데요. 그때 엔제 감독을 제대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잠재력을 낭비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엔제 감독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일단 보드진을 욕하는 팬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엔제는 솔랑키와 존슨에게 1억 2천만 파운드 2,200억을 사용했습니다. 엔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지금 솔랑키가 이번 경기에서 넣어줘야 되는 골을 못 넣었고, 존슨도 일단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선수를 사온 엔제 감독 잘못이다, 눈이 잘못됐다라면서 엔제 감독을 비난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은 몇 번의 이적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비싼 쓰레기를 엄청나게 사면서 낭비했습니다. 계속 돈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존슨과 솔랑키에 대해서 비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엔제 볼은 쓰레기고 상대 팀들이 상대하기 좋습니다. 이건 여자 축구도 아니고 일본 축구도 아니고 로스 카운티와 경기하는 경기도 아닙니다. 이건 프리미어 리그 경기인데 우리 토트넘은, 엔제 감독의 토트넘은 깊이가 없습니다. 하면서 엔제 볼은 쓰레기다 라고, 엔제 꺼져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엔제 감독님 스코틀랜드로 제발 돌아가 주세요 라면서, 엔제 감독이 스코틀랜드에서 왔잖아요. 엔제 꺼져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을 보면 모든 것을 외면하는 엔제 감독 때문이라고, 엔제 감독은 첼시와 경기에서
경질될 거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아 식빵 보드진 탓 그만하라고, 이 멍청이가 골랐던 팀에 달려있다고. 식빵, 여기서 이 멍청이는 엔제 감독을 뜻합니다. 퀵볼로 공격을 하는 팀인데 선수들은 5 야드 앞으로 달려가서 뒤로 패스하고 있네. 식빵, 맨시티전에서는 운이 좋았어. 근데 우리는 플랜 B도 없고 세트피스에서 골도 못 넣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엔제 감독 때문에 망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멍청이라고, 엔제 감독은 10명이나 쓸데없는 선수들을 영입했어. 뚱뚱한 놈을 변호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비판을 시작해야 돼. 아니면 나는 팰리스 팬이 되겠어 하면서 엔제 감독을 뚱뚱하다고 인신공격하면서 엔제 감독 욕하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팰리스 팬이 되겠다 라면서 탈덕하겠다고 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을 보면 이번 시즌 최악의 전반전이었습니다 하면서 아 정말 눈 썩는 경기력이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엔제 감독은 크리스마스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이제 경질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존슨을 욕하는 팬들이 우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존슨은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대신에 왼쪽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잠수를 탔고 아무것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팬은요, 맞습니다. 존슨은 오늘 너무 별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존슨과 솔랑키를 한 명의 선수로 합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최악이네요 라고 조금 이상한 상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두 선수를 합치면 몸값이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존슨이 못했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 존슨은 골을 넣지 못하면 완전히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선수라고요. 엄청난 속도를 내지만 존슨은 뛰지 않으면서 자신의 속도를 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를 상대로도 뛰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존슨은 스피드 빠른데 왜 안 뛰냐고, 왜 수비수 막지 않냐고 라면서 욕하는 팬도 있었고, 이것이 존슨의 골 기록이 쓸모가 없는 이유라고, 존슨은 행운의 골을 넣는 거 빼고는 뭐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왼쪽에서 아무것도 못하자 존슨을 비난하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팬이 존슨을 커버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왼쪽에서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오른쪽에서는 잘하잖아요. 엔제가 왜 그것을 못 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면서 조금 축구 보는 눈이 좁은 듯한 팬이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에 배치해서 그렇게 패스 다 떠먹여주는 전술을 했으면 아마 손흥민은 지금 리그에서 10골 이상을 넣었을 텐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존슨은 오른쪽 가면 잘한다, 존슨은 잘하는 선수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토트넘 현지 팬이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존슨과 솔랑키는 우리가 지고 있는데 조깅하고 있더라고요. 용서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존슨과 솔랑키는 뛰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팬도 있었고, 전반 마지막에 두 선수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 봤습니다 하면서 일단 나도 봤다 라고 제보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마지막 전반 역습 장면에서 패스 미스를 하면서 경기를 망쳤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존슨이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존슨을 비난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존슨을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그동안 손흥민과 케인이 이런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골을 넣는 바람에 우리는 너무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댓글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토트넘은 이렇게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 셉세비가 조금 잘한다고 셉세비를 차기 주장이라고 지금 우쭈쭈 해주고 있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셉세비 뭘 했나요? 박스 안에서 슈팅을 2개나 때렸는데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손흥민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왼쪽에 넣어버리자 그냥 이 선수는 1부 리그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존슨과 셉세비, 솔랑키가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동안 손흥민과 케인이 너무 쉽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릇이 없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이 증명이 됐다 라면서 정말 엄청나게 존슨을 비난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존슨은 정말 최악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존슨을 밀어주는 전술로 존슨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전술을 사용하는 엔제 감독이 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엔제 감독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까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존슨을 왼쪽에 투입하자 존슨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엔제 감독은 이제 까방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제 감독이 못하면 제가 아주 시원하게 까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주말에 첼시와 경기를 하게 되는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